이제 누가 프로젝트를 좀 켜줬으면 좋겠는데요. 어. 예. 어, 어. 아, 이거 매번 자리를 좋은 데 앉아가지고 고생이 많어. 예. 예. 음. 우선 이제 내가 이제 중요시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먼저 그리스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요걸 기반으로 해서 각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리스트를 쭉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뭐 어떻습니까? 예? 뭐 전압이 분배가 된다라는 거, 저항으로 해서 직렬 연결됐을 때, 병렬 연결됐을 때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전압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거기로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우리는 전류하고 전류를 구해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력이라는 거, 파워 소모라는 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걸리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은 각각에 대한 그 전력 소모가 이제 계산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단위는 와트를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캐패시턴스 관련해서, 캐패시턴스 관련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수식이 있냐면 C 이퀄 Q 이퀄 C 곱하기 V, 캐패시턴스 곱하기 볼티지라는 그런 관계식이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C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추적했고, 그래서 거기 걸려 있는 그 캐패시턴스하고 그다음에 거기 걸려 있는 축적된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되면 IV를 이제 곱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2분의 1 12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나온다는 걸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건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캐패시터가 이제 직렬 연결돼 있을 때, 병렬 연결돼 있을 때 캐패시터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도 설명을 했었어요. 기본적인 게 뭐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 캐패시터를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 코일을 또 인덕터에 대해서도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뤘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보면은 IC로 어떻게 된다느냐면 충전 입력에 펄스가 들어갈 때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배웠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캐패시터에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어떻게 입력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식적으로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이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RC의 충전 에너지로 방전 에너지로, 그다음에 이게 주파수가 구연파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구연파가 입력으로 될 때 그거에 대한 주파수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봤었어요. 뭐냐, 주파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충전하다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못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주파수가 느리면 이제 거의 뭐 DC에 나가는 거는 다 수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미분회로하고 적분회로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미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또 왜 적분이라고 했는지를 갖다가 물리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이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핑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이오드나 이런 데 보면 뭐 0.7V가 걸려 있어. 근데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고
거기에 그 어느 이상 전압이 걸렸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그래 좀 뭐야 일정하게 고정이 되는 이런 회로인데 크래킹이라고는 뭐냐면 잘라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뭐 네일 클리핑 그런 뭐야 손톱을 잘라내는 손톱깎이를 네일 클리퍼라고 하듯이 뭐냐면 전압을 잘라내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갖는 거를 우리가 클리핑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출력화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그릴 줄 아는 그 전압을 이제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OPF 응용회로 여기서는 이제 OPM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OPM프 동작을 볼 때 중요한 게 무슨 특성이었냐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을 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인버팅하고 난 인버팅 두 개의 단자가 어떻게 돼? 전압이 똑같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 버추얼 그라운드다는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F가 뭐 거의 전압 입력 전압이 합쳐지거나 또는 난 인버팅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는 입력 신호가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난 인버팅 또는 뭐 인버팅 앰프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디퍼런셜 앰프라는 건 뭐냐면 입력이 두 개의 전압이 들어갔을 때 차이에 해당하는 게 출력으로 나오는 것. 그다음에 하이 임피던스 인스트루멘테이션 앰프 그래가지고 그 입력단에 그 뭐야 그 버퍼를 달아가지고 입력 중에 전류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의 앰프를 OP앰프로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 충전자는 어떻게 보면 여기 5번하고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라이스 타임하고 콜 타임하고 딜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1회 4회 그 35, 36, 37, OPF 썸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1회 4회 그 35, 36, 37에 있는 OPF의 뭐 개인이나 OPF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에 대한 볼티지 개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좀 이제 복잡한 내용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부분은 멀티바이브레이트 쪽에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시 오늘 또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잘 들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노스테이블 멀티바이브레이터 그러니까 모노스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펄스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멀티바이브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어떤 그 발진하는 그런 회로가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555 타이머인데 우리가 지금 그 T11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잖아. 그 내용 중에 거기 쓰는 IC가 555예요. 타이머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작 어떻게 이게 어스테이블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A자가 들어가면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그런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계속 멀티바이브레이트로 계속 발전하는 회로. 그리고 여기 보면 모노스테이블 뭐냐면 한 번만 안정적인 다시 말하면 싱글 펄스가 나오는 그런 회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좀 공부를 가지고 좀 이해를 어떻게 좀 봤었나 어떤 거죠? 누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내가 잘 이름을 잘 모르는데 우리 진단이 지금 어? 뭐? 근데 이거 읽어봤는데 PPT를 받았는데 약간 그냥 PPT에 회로 있고 공식 있고 딱 이거 그냥 그거 그대로 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로 있고 공식 있고 냈잖아.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우질 않았으면 좋겠어. 가장 외우는 거를 가장 최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그 PPT에 어떤 공식이 있지만은 거의 모든 PPT에 보면 그 외우기보다는 그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에 앞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좀 이제 수식적으로 유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충방전되는 부분, 그 RC 충방전하는 거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멀티 바이브레이터 쪽에 스테이블 하는 그 바이브레이터 쪽에 RC 충전을 하면서 그 시간 계산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따져보면은 다 나는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이따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혼동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제 시험을 대비한 그런 리뷰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고, 나도 이제 또 시험을 내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못 푸는 문제를 내는 게 그 시험이냐? 그건 아니거든. 적어도 평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푸는 학생들이 다 못 풀어. 그건 그 시험으로서 문제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걸 참 알고 싶은 게 내가 지금 그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일단 음. 일본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설명할 때는 아마 몰랐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왔으니까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배웠던 슬라이드를 그대로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 요 1장에서는 별로 이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어떻게 뭐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쪽 업계에 종사를 한 거나 이제 어느 정도의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개론적인 거를 이제 첫 주차에는 이제 그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부분을 보면 어떤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여기 디스크리트 디바이스 부분하고 여기 있는 그 IC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시스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무슨 뭐 MCU도 있고, 그다음에 뭐 CPU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주로 지금 이제 반도체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요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 이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나? 여기 좀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쭉 있어요. 유명한 회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 비메모리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반도체 회사들인데, 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메모리 분야다 하면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도 뭐 시스템 반도체다, 뭐 비메모리나 하는 것들은 다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여러 품종을 가지고 소량 다품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메모리 같이 한 품종 그게 아니고 여러 기능을 갖는 그런 비메모리 분야에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는 아직 그냥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는 낙후되어 있는 그런 두 개의 회사들이 이제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걸 이제 소양을 갖추는 게 이제 이번 응용
분야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자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뭘 하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일렉트로닉 튜토리얼이라는 이 내용,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쪽 내용을. 그래서 이제 보면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 어쩔 거냐 하는 걸 이제 1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보면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여기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우리가 뭘 보자 그랬냐면, 여기 흐르는 여기 출력 전압이 얼마냐 했을 때 이 저항 비로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2에 해당하는 전압이 출력으로 나온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R에는 저희가 감정적으로 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뭐야? R1 플러스 R2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 V아웃에 걸리는 전압은 뭐냐면 I 곱하기 R2에 해당하는 전압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입력분의 출력, 이걸 VI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생각해 봅시다. V인분의 V아웃을 보면 R1 플러스 R2분의 R2로 이렇게 R1, R2로 결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외울 게 많은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뭘 외워야 될까? V 콜 IR이라는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를 이제 바로 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냥 이해를 못하고 외운다라고 하면 뭘 외워야 되겠어? 이걸 외우려면 무지무지하게 이제 나중에 혼동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외워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외우세요. V 콜 IR에 해당하는 것만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탑에 이건 전체 전압이 이렇게 보면 뭐냐? 그러면 I 곱하기 R1 플러스 R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죠? 저항 병렬로 연결돼 있는 저항값 구할 수가, 그 부분이 그거는 어떻게 되는,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다.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병렬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거 저항,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저항과 이거 저항 병렬 연결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거의 역수분의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을 한 다음에 전체의 역수를 구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저항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R2에 우리가 외부에 여기 R2의 병렬 연결하는 저항값을 점점 커질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전압이 이 저항값이 작아지면 출력값이 어떻게 될 거냐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해를 안 하고 여러분들이 수식적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RL 값을 줄였을 때 출력 전압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RL 값이 줄어들면 저항값이, 출력값이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할 때 이거 줄어들 때 어떻게 되냐, 늘어날 때 어떻게 되냐, 이걸 줄어들 때 확실히 줄여봐. 그럼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0V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됐을 때 병렬 저항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근데 그거를 병렬로 있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병렬 연결돼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수식이 나오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V라는 전압을 걸었어. 응? 근데 이거 통째로 여기에 그 병렬 수식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걸 전체 어떤 하나의 저항으로 봐야겠지. 근데 여기 각각의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봤을 때 R분의 V와 V, R2분의 V, R3분의 V에 해당하는 그런 전압 여기 이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 하나짜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당연히 이제 R2분의 어떤 토탈 저항분의 V에 해당하는 이런 전류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V를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저항 하나의 통짜로 돼 있는 그런 저항이다라고 하면 이 병렬 저항이라는 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거는 다 이해할 부분이고, 예,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 그냥 미리 알려줄게요. 이거는 시험에 이거 하나 낼게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거 어떻게 돼? 직렬이잖아. 그다음에 이거하고 또 병렬이 돼 있죠. 그러면 이거 저항 구할 수 있잖아. 저항 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또 병렬이 돼 있으니까 또 저항 구할 수 있고. 또 그럼 이거에 대한 병렬이 다 구해졌으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거하고 또 병렬이잖아. 또 이거하고 또 병렬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저항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병렬 수식을 구하다 보면 이게 역수가 되니까 굉장히 혼동이 돼요. 근데 그 R을 구하려는 RT라는 거는 R1분의 1에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계산해 보면 R1 R2분의 R1 플러스 R2예요. 그래서 RT라는 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해요. R에 대해서 병렬로 되어 있을 때 R2 이렇게 쓰면 이제 편한데 이거는 그냥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산하면 편할 거예요. 만약에 저거를 계산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R1R2에서 또 RT를 구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수식적으로 복잡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수식 정도는 병렬로 표시될 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그 계산하는데 편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거를 결국에는 계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아마 이 수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은 저렇게 수식을 표시할 때 R1R가 직렬로 돼 있고 정렬로 돼 있고 이런 패러렐 평행선을 두 개를 긋고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보려면 여기 보면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파워는 이제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전압 거기 걸려 있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나옵니다. 단위는 뭐야? 암페어 곱하기 볼트라는 거는 와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력이라는 거는 파워 소모되는 거는 와트다 하는 거를 이제 그걸 꼭 기억을 해주고
파워라는 거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캐패시턴스 계산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몇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뭐냐면 캐패시턴스는 여기 보면 캐패시턴스 값은 Q 이퀄 CV로 표시가 된다. 근데 이 캐패시턴스라는 건 어떤 관계로 표시가 되냐면 요거는 수식을 하나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D분의 입실론 A. 근데 우리가 모스트에서 우리가 할 때 입실론 값을 게이트 캐패시턴스, 게이트 옥사이드에 대한 캐패시턴스 볼 때는 입실론 값을 몰랐어요? 3.9 곱하기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얼마였죠? 외울 필요 없어요. 알려줄게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단위가 뭐예요? 파라 퍼 센티미터였어요. 그거는 알려줄까? 파라 퍼 센티미터. 그러면 우리가 간극을 여기 있네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 퍼 미터. 미터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14승 센티미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D분의 입실론 A에 의해서 이제 캐패시턴스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I라는 거는 dQ 오버 dt로 표시가 되고 I는 C dV dt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수식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걸 보면 쭉 해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 I equal C dV dt.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물통을 생각을 하자 그랬잖아.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들 I equal C dV dt. 이게 잘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dq 오버 dt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꼭 요거는 이해를 하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물통이 있는데 여기 물에 차 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Q예요. 이게 물의 높이가 V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물을 갖다 부어줬어. 붓는 게 뭐냐면 전류예요. 시간당 초당 붓는 게.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을 넣어줬더니 뭐가 바뀐다는 거야. 물을 많이 부으니까 전압이 올라가잖아. 캐패시터에 전압이 올라가면 내가 물을 갖다 부어준 거예요. 전류를 넣는 거야. 차지를 갖다 넣는 거고. 전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야? 전화를 빼낸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I equal C dVdt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 보면 그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설명을 잘 이제 이걸 어떻게 에너지라는 건 어떤 볼테이지로 충전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에너지는 이제 2분의 1 CV적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곱하기 그 다음에 V에 어떤 시간 동안 적분을 한다라고 해보면 여기서 I라는 게 CdV였으니까 인테그랄 CdV dt에 I가 여기다 이제 V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dt를 되어 있고 요격에 치워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 전압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거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수식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여기 축적이 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식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도 근데 기본적인 저기는 뭐냐면 I 곱하기 V가 파워라고 그랬잖아. 근데 시간 동안 적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적분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I 대신에 C dVdt를 넣고 V dt인데 dt가 지금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2분의 1 CV 제곱이 남더라 하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피스트에 축적이 되어 있는 에너지란 거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캐피스턴스가 얼마고 전압이 얼마일 때 이 여기에 축적이 되어 있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줄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시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냥 캐피스턴스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1볼트로 충전이 돼 있다. 그럼 여기 축적이 되어 있는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가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인가요? 너무 응?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뭘 외워야 되겠어? 2분의 1 CV 제곱을 외워야 되겠지. 근데 캐피스턴스를 구하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피스턴스 구하는 건 D분의 입실론 A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싶지금 B란 건 뭐냐면 간극이에요. 입실론 값은 중간에 들어가는 그 매질이야.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면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단위를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단위란 건 뭐냐면 미터냐 센티미터냐 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면 파라퍼 뭐예요? 미터예요. 파라퍼 미터인데 파라퍼 센티미터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몇이 나왔어? 14승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될지 몰라요. 뭐냐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퍼 미터야. 근데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여기 1미터라는 건 몇 센티미터예요? 100cm잖아. 그럼 100cm 파 파라세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잖아. 그 100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14승 파라 퍼 센티미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그 상수가 있을 때 이 단위가 뭐냐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파라 퍼 미터인지 파라 퍼 센티미터인지. 그러니까 파라 퍼 센티미터가 되면 여기 8.85번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돼 있을 때,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어떻게 전압이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건 뭐 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돼 있어. 그럼 여기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중요한 게 뭐야? 이거하고 지금 직렬 연결돼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지금 일정한가? 여기에 플러스 Q라는 게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면 여기 플러스 Q고 여기 마이너스 Q잖아. 뭐가 일정한 거예요? 캐패시턴스는 달라요. 근데 여기 뭐가 일정한 거야? 전압 Q값은 일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묶여 있으니까 응? 한쪽이 플러스 Q고 여기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Q면 여기는 플러스 Q가 항상 0이 돼야 되는 거야. 차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플러스 Q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압에 얼마 걸리느냐? 그럼 우리가 아까 알았었어요. 뭐냐면 CV 콜 Q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럼 V를 구해내려면 Q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C로 나누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압이 내가 12V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얼마씩 전압이 걸리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구해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뭐 질문이 있습니까? CT 값은 뭐죠? 토탈. 두 개를 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토탈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봤을 때 토탈은 이게 전체면
직렬 연결됐을 때 캐패시턴스 값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 위상 변하는 거는 이제 그냥 안 하겠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파워, 인덕터에 들어가 있는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개념인데 V 곱하기 I를 해가지고 여기 하는데 I V라는 건 어떻게 됐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 콜 뭐로 표시하자고 했죠? L DIDT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 했잖아. DIDT라는 건 뭐냐면 전류의 전하율.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전압의 변동.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의 변동에 해당하는 그 전압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V 콜 L DIDT 거기다 전류가 곱해져서 결국에는 접근하게 되면 파워라는 거는 2분의 1 LI 제곱.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거만 이 수식만 외우면 되겠어요. 이거 중간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걸 하다 보면 적분 나면 복잡할 거 아니까 캐패시턴스나 인덕터에 스토어드 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CV 제곱과 2분의 1 LI 제곱이다. 두 개 정도 수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쭉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그 RC 충방전 회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볼테이지 디바이딩 되는 이런 세 개의 경우가 있겠죠. 이거 다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어? 줬을 때 어떻게 전압이 출력으로 나오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야? V 콜 I야. 여기는 뭐예요? V 콜 CV 콜 Q.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V 콜 L DIDT. 인덕터에 대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뭐 그 여러분들은 이걸 그 세 번째에 있는 요거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인덕턴스에 대해서는 그 캐패시턴스 부분만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인덕턴스에 대한 거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파수에 관련된 성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 저항과 캐패시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 여기 그 요거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인덕터에 대한 부분은 그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C 충전 방전 문제인데 RC 충전회로 그 다음에 CR회로 구연파 스퀘어 웨이브 입력일 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미분 특성, 적분 특성, 주파수 특성 어떠냐 이제 설명인데 이거는 뭐 반도체 설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RC 충전회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0V예요. 근데 이게 스위치가 탁 올라갔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여기 0V에다가 여기 흐른 전류가 얼마입니까? R분의 V만큼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서 전해주다가 이게 여기 전압이 올라가요. 그럼 여기 공급이 되는 전류량이 줄어들 거 아니야? 얼마까지 충전이 되냐면 내가 이거 5V를 걸어뒀다. 5V까지 충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내겠다면 어떤 문제를 낼까? 한번 누가 한번 시험을 한번 문제를 한번 내봐요. 나 같으면 이런 문제 하나 낼 거예요. 아, 여기서 R값이 줄어들면 파형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이 줄어들면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빨리 충전이 돼. 그럼 이거 컵으로 그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파라지는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C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요? C값이 줄어들어도 빨리 충전이 되겠지. C값이 늘어나면 느리게 충전이 되겠지. 여기에 이게 C값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물통이 커졌으니까 물을 보도 어떻게 돼? 느리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컵으로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전을 한다라고 하면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야? 0V로 올라갔다가 이거는 여기 VCC로 5V로 충전되어 있는 놈을 이거는 갑자기 0으로 툭 떨어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올라갔던 것이 이번에는 반대로 점점점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방전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똑같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느리게 방전할 거고 또 캐패시턴스가 크면 어떻게 돼? 또 느리게 방전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그리는 문제를 낼 거예요. 이게 커졌을 때 전류가 증가 그 시간이 뭐 방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거 그래프는 좀 뭐냐면 충전이 될 때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처음에는 전류가 많이 흘렀다가 점점 전류가 감소하는 이런 모양으로 되죠. 정확히 커지면 이게 응? 저항이 커지면 왜 느리냐고? 왜 느리게 막 아, 봐봐. 여기는 5V야. 0V로 돼 있는데 저항이 크면은 5에서 이걸 저항을 5V를 저항으로 나눈 것만큼 전류가 흘러나오잖아. 저항이 크니까 물을 덜 빼는 거 아니야. 퍼내는데 빨리 퍼내지 못하고 느릿느릿 퍼내니까 어떻게 돼?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완만하게 줄어드는 거야. 잘 됐어요? 네. 네, 이렇게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시험에 내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미분방정 형식을 풀어서 유도하시오. 이거는 이번에 안 낼 겁니다. 근데 뭘 낼 거냐면 이런 하형을 그리는 건 낼 거야. 이게 저항값이 커질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예. 사인하는 예. 긴급기적으로 유지하게 이 계속 해가지고 계속 문제예요. 그때 그거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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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하나가 이제 전압 파형하고 전류 파형을 이제 그 정확값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파형을 그릴 줄 알면 되겠어요. 응?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스퀘어웨이브가 이제 주파수가 바뀔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었어. 이것도 그러면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파수가 낮을 때는 DC를 다 쫓아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응?
그래서 이게 왜 접근회로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여기 쌓여가지고 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접근회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AC가 예를 들어 RC가 줄어든다라고 주파수가 높아지거나 또는 아까 설명했죠. R값하고 C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더 RC가 줄어들면 RC값이 줄어들면 여기서 LRC 리듀스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타임이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주파수가 높아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타임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고 그다음에 RC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RC가 줄어들면 입력이 같은 파형에 대해서 R값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쫓아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게 좀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R하고 C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빨리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간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탁 올라갔다가 기다렸다가 빠지고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파수가 빨라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지금 ASRC 그래서 RC 리듀스 이렇게 되는데 RC가 증가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리듀스가 인크리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파수가 빨라지면 이게 올라가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처럼 되는 거야. 여기 5V 내가 입력을 줬는데 출력으로 나오는 건 반밖에 안 되니까 거의 낮은 전압으로 올라가다가 또 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출력으로 보면 삼각형 형태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CL에서는 이런 이제 출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화형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리는데 이거를 그냥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그리면 된다. 주기를. 시험에 낸다면 어떻게 내야 되겠어? 기울기만 한번 해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하나 그려놓고 알지 하나 그려놓고 옆에다가 이런 X축, Y축을 쭉 하나 그려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입을 하나 집어넣고 그려놓겠지. 거기다가 학생들이 그리시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어렵고 혼돈스러운 거야. 근데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다 조합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조합을 만들겠어요. 뭐냐면 R값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될 거냐, C값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될 거냐, C가 감소할 때 어떻게 될 거냐, R이 감소할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만약에 외운다라고 하면 외우는 학생 같으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혼돈돼서 뭘 써야 될지 모를 거야.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를 하면 그냥 쉽지.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를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